눈높이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눈높이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정기예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높은 금리만 쫓다가 피부양자가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매달 20만원 또는 30만원씩 납부한다면 소득이 따로 없는 은퇴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정기예금을 해도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은행마다 파격적인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1년 만기가 우스울 정도로 6개월 만기 시 7이자를 지급하겠다 등 안 하면 매우 손해일 것 같은 상품들이 나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5천만 원까지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내놓은 고이자율의 정기예금을 놓치지 않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정보 없이 가입한 예금 때문에 최근 이러한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박탈 자격 조건이 9월부터 변화된 조건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에서는 첫 번째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프리랜서 같이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 재산 요건인데 첫 번째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될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며 두 번째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와 9억 원 미만의 재산을 갖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소득을 합쳐서 건보료를 책정합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은 보통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있을 겁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모두 합쳐 1천만 원 초과할 때 건보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연 1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건보공단에 자료가 가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한다면 약 5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매월 5만 원 이상의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연 1천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만 연 1천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할까요? 2억 원을 5% 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예금 이자 1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2억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되겠죠. 요새 저축은행들을 보면 만기도 짧고 대박 금리 상품 7%는 물론이고 10%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기도 짧고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는 예금 상품들을 가입하고 예금 이자를 취했다면 내년 건보료 폭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금 이자로 얼마나 벌었는지 앞으로 주식 배당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등 금융소득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보다 주목할 것은 다음에 나올 내용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소식이 발표되었죠. 바로 336만 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2025년 11월에 추진하겠다고 발표되었는데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336만 원은 5천만 원을 고금리 상품에 가입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예금 이자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체계의 변화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까지 함께 변화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336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은퇴한 어르신들은 현명하게 정기 예금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명하게 정기 예금하는 방법의 핵심은 만기를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5년 만기, 7년 만기를 들어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예금 이자로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면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보료 체계와 피부양자 자격이 언제든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먼 미래의 예금 이자를 지향하기보다는 예금 이자를 조금 덜 받더라도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현명한 은퇴자의 정기 예금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꼭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가령 1,400만 원의 소득과 7억 원 상당의 집을 갖고 있다면 매달 약 20만 원 상당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퇴자에게는 매달 20만 원이나 되는 지출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나친 욕심은 건보료 폭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계산하여 폭탄 맞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